아, 이거 진짜 안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이거 매일같이 전화가 들어오는데요. 바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나 정부 지원, 뭐 대출, 창업자금, 운영자금 이런 거 되냐. 너무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다. 뭔가 보면은 기준 같은 거를 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고 문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창업자 대출에 관련돼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초기 창업자도 사실 포함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매일 문의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비 초기 창업자, 그래서 예비 초기 창업자 사장님들, 저 사업자 되기 전인데 창업자금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아까는 어떤 사장님이 음식점, 중식 창업하고 싶은데 나 지원되냐? 이거 하고 싶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다? 아니면 언제 오픈했는데 지원되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저 중식집, 일반 자영업 하고 싶은데 예비 창업자인데, 두 번째는 언제 오픈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서 보면 바로 예비 단계와 초기 단계가 나눠지죠. 그러면 나는 예비 단계인데, 나는 초기 단계인데, 그럼 나는 되냐 이거예요.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보면 예비 창업자 대출 된다던데, 예비 창업자 지원금 된다던데, 나 오픈한 지 어제인데 지원금 된다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냐? 자, 사장님께서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나 예비 창업자인데 대출 되나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전화 오고 어머니가 전화 와서 내 딸이 카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카페 차리려고 그거 대출 청년 창업자금, 예비 창업자금 대출 되는 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받을래요. 아니 누가 준대? 아니 무슨 자기 딸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렇게. 그러면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뭐 24살 아니면 21살. 21살은 여자가 많고 24살은 남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명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녀분이 뭐 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놀고 있는데요? 학교 졸업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딸이 카페 하나 차리고 싶은데 여성인데 21살인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뭘 했다고 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거나 직장 생활 같은 거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서 우리 딸 차려주려고. 그래서 이거 예비 창업자 대출 된다던데 청년 창업자금이고 이거 우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아니 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경력도 없고, 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모르셔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아니 대표님이, 사장님이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있나 없나?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냥 해달라고? 저는 못 해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틀이 있어요. 어떤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경력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없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개발하겠대, 앱 개발하겠대, IT 쪽이니까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쪽 계통으로 혹시 학과라든지 아니면 혹시 이런 회사를 재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알아보고 할 거래. 아니, 그럼 누가 해줘?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첫 번째 경력. 두 번째는 보증금. 이 뭔가 임차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이 걸려 있잖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세 번째, 지금 어느 단계인지.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자, 돈이 있어야 내가 보증금도 주고 권리금도 주고 부동산 임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뭔가 가게를 실제로 시작할 준비가 됐구나.
실제로 저희 쪽에 문의가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자본금을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의 자본금 준비됐어요. 자, 부동산 계약하고요.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면서 돈이 모자라요. 오케이, 콜. 이런 것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계별로 실행하면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7, 8천까지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받는 거는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설물 담보 대출 같은 개념으로 이 공급사에 비용을 대신 주고 그걸 나눠서 내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러면 오픈하면서 내가 모자른 금액, 시설 장치에 대한 금액을 내가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시작되면 매출이 생기면 그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인테리어까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의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24살 남자, 내 자녀 아들이, 자, 21살 여자, 내 자녀 딸이 해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주고 싶대. 아니, 본인 돈, 대표님 돈, 사장님 돈으로 해줘요. 그냥 정부에서 뭘 믿고 해주나요? 자,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도의 느낌의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 창업자 대출로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국 8도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점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안타깝지 않나요? 뭔가 내가 신청하는 시점이 됐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서울, 경기도, 지방. 자, 해외는 안 돼요. 이 시점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게 시행하고 해당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소지가 어디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지금이 예를 들자면 7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센터에서 제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온라인에 교육 이수하고 와.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줄게. 근데 서울만 나왔어. 그럼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거야. 예비 창업으로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서울 특정적인 지역 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과 정책에 맞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차리는 분만 예비 창업 지원 대출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을 안 썼네 내가. 인천. 자, 인천이래. 근데 시행을 안 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른 데 또 더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서울, 경기, 지방, 인천 이 네 곳 중에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이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이쪽이 안 돼, 이쪽이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야, 굉장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보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정 대표 말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그래서 소상공인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먼저 상담 예약을 하셔야 돼요. 자, 상담 예약은 어디만 되냐 이런 거를 정확히 그때 시점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부 온라인에 상담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담 예약. 자, 상담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 기준 말씀드렸어요. 언제 하면 좋냐?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알아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장소가 좋을지 저기 상권이 좋을지. 그러면 자, 부동산의 가게를 알아보면 여기저기 한두 개를 추려서 주잖아요. 그때쯤에 알아보시기 시작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저희 쪽에 알아보는 것도 뭔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부가 있다면 거기에 일치된다면 답변 드릴 수가 있지만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확인 작업을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 오픈하기 전에 가계약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계약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언제 상담이 가능한지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모든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 신청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예약하기가 빡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신청을 해봤거든요. 제 직원들도 신청도 해보고 실제로 받으려고 신청했고 저는 테스트 겸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게 바로 다음 날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약하고 2, 3주 정도 후에 그때 방문을 예약할 수가 있다.
어떤 때는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문 상담이 언제 가능한지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예약한 사람도 많고 바쁜데 의티하러 이게 만약에 가능한 상담 상담 날짜가 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확인이 되고 방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거든요. 금액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말씀드립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5천만 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3천만 원 정도에서 3,500 정도? 이 정도 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다른 사업장에 또 사업자가 있다? 매출이 20억 정도 나와. 그러면 이 단계에서도 5천, 1억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이거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성, 경력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해당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사업적으로 괜찮다, 사업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여신한도를 측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신용관리를 철저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인 4대 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고 아직 직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장인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계약까지 갈 수 있는 스텝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직장인 대출도 아무 데서나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인 다니면서 창업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 연락을 주셔서 저희 같은 전문가의 상담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은행에서 한 5%에서 6%라고 치면 그 이외의 은행권들 아니면 3금융, 4금융,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7%에서 20%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금리가 당장은 별로 부담 안 되는 것 같지만 신용등급이 다 날아가면서 금리 부담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등급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사업자, 해당 지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상담 예약부터 신청하라. 그래요. 신청하고 가잖아요. 알려줘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대로 신청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웃길 수가 있어요.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고 너 창업해. 명분이 없다고 했죠. 내 아들이, 아이고 없어졌네. 아들이 24살이야. 군대 전역했어. 아니 뭐 그냥 놀다가 지금 하고 싶대. 얘 일 좀 시키고 돈 좀 벌게 하고 싶어서. 그게 뭐야. 딸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대. 카페 차려주고 싶대. 뭐 부자야? 본인 돈으로 차려줘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먼저 주는 게 아니다. 돈을 먼저 집행을 해서 돈을 먼저 쓰고 인테리어도 들어가면서 보증금도 있고 시설을 갖추면서 이런 정책자금, 창업자금, 예비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자.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이후 한 달 정도 있다가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여유를 갖고 있는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현금이 엄청 중요하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초석, 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직장 생활을 해요? 큰 돈 벌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업이라는, 사업은 잘만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돈을 재테크를 해야 돼. 불려야 돼. 그래서 사업을 선택하고 바로 꿈을 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원금이 아니잖아. 난 지원금을 받고 싶어. 공짜 돈으로 난 무자본 창업을 하고 싶어. 자, 맞아요. 이 영상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대출이지만 이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시중 금리보다 좀 싸다. 보통 신용대출이나 이런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게 되면 많이 잘 나오지도 않죠. 이 신용대출을 실행하면 2금융, 3금융, 캐피탈,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등등 거의 뭐 금리가 뭐 7에서 8% 아니면 자 20%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도 한 3에서 4% 정도거든요. 이런 정책 지원금은 어쩔 때 1%대도 있어. 대단하죠. 자, 특정 지역, 경기, 서울, 지방 운이 좋으면 이자 같은 것도 제가 1%대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료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대출이 필요하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다 쓰는 거잖아요. 자, 현금을 없이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현금 없이 창업은 쉽지 않아요. 왜냐? 참 당장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구라든지 뭔가 에어컨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장치, 그리고 주방 기구라든지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바로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현금 유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자, 식당 같은 경우 주방 짓기,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 병원 시설, 그리고 필라테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자, 커피 머신기라든지, 자, 기계, 제조업 기계 장치죠. 이 병원 기계 장치, 그리고 인쇄 기계 장치, 자,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커피 머신기라든지 커피 원두 제조기, 자, 냉장고 등등 예비 창업자 지원 대출 같은 경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런 서울, 경기, 지방, 인천 이 시점과 정책이 안 맞더라도 자, 이런 걸 공급사에 돈을 지불해주는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비 창업자 대출에 해당됩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좀 있지만 일단 오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시설 장치, 방금 말씀드린 냉장고, TV, 에어컨, 기타 등등등 간판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합치면 3천만 원이라고 쳐요. 다른 회사, 대출 회사에서 내주고 그걸 분할해서 갚으면 본인 거예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담부터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야 된다. 참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밑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영상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상담에 대한 고정 댓글이 또 달려 있어요. 그거로 통해서 상담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 문의 전화를 주실 때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다, 나 무상지원금 그냥 공짜 돈으로 창업하고 싶어. 무자본 창업.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식당이 갑자기 우주선처럼 접히고 로봇처럼 접히면서 날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면 돼요. 엄청난 개발이죠. 그리고 로봇들이 막 기어 나와서 막 다 서빙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만으로 텔레파시를 막 읽어가지고 예측해서 시스템으로 다 주문을 접수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개발이 있다. 무상지원금 1억이 아니라 100억도 나온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